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허점과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농번기 일선 거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 112명 영양에 도착 이런 기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주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파견 사업 본격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측면이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일하면서 여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비자를 줘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러한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동남아에서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인터넷에 등록 신청을 한다든지 또 자격 기준이 있어서 그 자격 기준이 있는 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지금 여러 가지 그 갈등과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러한 글도 있고 또 법무부는 초단기 계약직 착취 시스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즉각 폐지해라.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각종 뭐 성폭행 사건, 성추행 사건, 또 숙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쓴 그러한 컬럼이 있습니다. 이 정인태 신지식인 이 공식 블로그에 쓴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허점 해서 제가 전에 이제 쓴 건데 한번 읽어보면은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에 문제가 생겨버려 농어촌 등에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났다고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MOU를 맺고 해외 지자체가 주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결혼 이주민이 해외에 있는 4촌 이내의 가족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허점이 있다. 필자가 16년 동안 활동했던 베트남에서는 이 비자를 받기 위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들어간다고 끊임없이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 베트남의 그 SBS에서 방송한 거를 제가 내보냈죠. 네, 그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뭐 유학 비자도 마찬가지고 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영사들하고 짜고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비리들이 있는데 또 이것이 이제 뿐만 아니라 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들도 한국에서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고용을 해주게끔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들한테서 15,000달러가 또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방문 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대도시에 거주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위조한다라는 거죠. 호적까지 위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거는 뭐 확인서를 그냥 불법으로 가짜 서류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도 굉장히 부패돼 있어요.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와 MOU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느 지자체에서 나왔다 자기가 한국의 어느 지자체에서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돈 거래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받는 것일까? 필자 사무실에는 이 C4 E8 비자 이게 이제 그 계절 근로자 비자예요. 3개월짜리 또는 뭐 5개월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자를 받게 해줄 수 있냐면서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줄 테니 받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한다. 베트남 브로커 문화가 만연돼 있고 공무원 뒷돈 문화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SBS 뉴스 취재 결과 호적 등본까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필차는 한국 유학 사업을 전개하면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호적 등본 등 필요하면 모두 위조가 가능한 곳을 알게 됐고, 이를 SBS 기자들과 잠입 취재하여 뉴스에 여러 번 보도한 바 있다. 필자가 이 계절 근로자 C4 또는 E8 비자는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면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홍보해도 사람들은 5,000달러, 1만 달러가 들었다고들 얘기하곤 한다. 이는 불법 체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곳곳에 뒷돈을 주면서 불법 비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심지어는 대사관 영사까지 연결해 결국 영사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호적도 위조하는 판국에 사촌인의 증명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지자체의 추천이라, 그리고 결혼 이주민들의 추천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브로커들의 유혹이 안 닿을 리 없다. 뒷돈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 능력시험 1급 또는 2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등록하고 각 지자체가 선발해가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 없이 그냥 막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법무부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한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을 농장에다 배치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법무부 직원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한국어 능력을 따지다가는 시기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자국민들 중에 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 위주로 처음에는 하다가 그것도 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게 하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를 세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게끔 해야지. 사촌이 추천한다? 이 사촌 위주하고 추천하면 돈 받는 거예요. 지자체, 뭐 베트남 지자체가 추천한다? 거기도 이제 한다라시고 5,000달러, 10,000달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탈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야 이거 장갑을 끼워 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네, 그래서 저는 영사들이 비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베트남 사람들이 이 5,000달러, 10,000달러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도 제가 법무부에 전달을 해요. 하면은 하는 얘기가 증거를 가져와라. 그 베트남 사람들의 증언 내용을 보내주면은 그게 아니라 정확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내도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다, 베트남에서. 당연하죠. 외국에서 수사권이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네, 그래서 한국어 1급, 2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등록하고 각 지자체가 선발해가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뒷거래로 인해 계속된 불법 체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또는 2급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폭행 사건, 각종 인권 문제들이 터지는데 적어도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농장주들과의 의사소통하며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어학연수를 와서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로 변경해주는 것도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연수를 받고 외국인 근로자로도 일할 수 있게끔 해주게끔. 네, 일본처럼. 그리고 뒷돈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된 사이트의 희망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게 하고 각 국내 지자체들이 선발하는 형태가 되어 비리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베트남만 해도 희망자들은 무수히 많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어도 5년 이상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베트남어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을 받고 거기다 공지하면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들을 위조하기 때문에 토픽은 위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토픽이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어렵다라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 진행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국에 어학연수를 오게 하는 거예요. 어학연수를 오게 해서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때 이런 우리가 부족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럼 한국어도 확산이 되고 한국어 사업도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의 세계화도 이룰 수가 있고 또 부족 직업군에 대한 우리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 하는 건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허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